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회계 1급 이론,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용어가 시작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를 처음 배우는 사람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실 분 가셨겠지만 지금 회계 2급 들으신 분들은 건너뛰고 가셨죠. 건너뛰셔도 됩니다. 교재 보시고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러면 건너뛰시면 돼요. 생기초 회계 원리는 회계 2급하고 1급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뭐 회계 2급 아니어도 뭐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 그러면 책 보셔서 여기 있는 내용 다 알고 왔다 그러면 제끼시면 됩니다. 자, 기본 교재 보시면 제2절 7페이지죠. 제2절의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그 83에 81에 76에 어쩌고저쩌고 기출문제 표시예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여기 있는 기출문제 표시는 이론 시험만 실기 말고 객관식 찍는 문제에서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제 회계 시작도 안 하는 거의 첫 걸음에 해당되는데 문제 나오는 게 꽤 여러 번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완전 쌩쌩쌩 기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항상 뭐든지 그래주시면 새로운 과목, 운동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취미를 가지든 운동을 하든 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어잖아요. 회계도 용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용어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크게 나누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부터 나옵니다. 자, 그 중에 1번 자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입만 뜨면 눈만 뜨는 거지. 입만 벌리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산이 어쩌고 부채가 어쩌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산이 뭐냐? asset, activa. 이거 독일어예요. 우리는 3개 국어를 동시에 한글도 하지. 영어, asset, 그 다음 독일어, activa. 근데 왜 갑자기 독일어야?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서양식 부기, 원래 우리나라 전통 부기가 송도사계 지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서양보다 공식적으로 2세기 정도 앞서서 우리나라 원래 있었어요. 송도사계 지부법이라고. 근데 이제 서양식이 이제 여러분 국사 배우셨나? 한국사? 저기 배우셨어요? 근현대사? 1880 몇 년에 어느 나라 배가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고시대의 서양식 이제 회계 부기가 들어왔는데 그때 유럽식이 먼저 들어왔어요. 유럽식이 먼저 들어와서 액티바에서 한동안 계속 이제 약자 영어로 쓸 때는 액티바로 표시했는데 뭐 요즘은 뭐 어쨌든 영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영어든 독일어든 똑같이 A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계하는 동안에는 A 그러면 이제 자산 우리끼리는 약속을 합시다. 제가 A 쓰면 자산이에요. 어쨌든 다시 자산이란 여기서 자산이란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항상 회계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나지가 아니라 우리 회계하는 동안에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자? 기업이다. 기업 또는 근데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댔죠? 그냥 기업이라고 안 하고 기업 실체. 내가 바로 기업 실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산이라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집에 재산이 얼마예요? 저는 재산이 없이요. 그럼 얘기가 돼야 안 돼요. 내용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재산이 뭐지?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지. 근데 재산이 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래 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차라든가 아니면 땅이나 건물 막 여러 가지 이런 걸 재산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돈이 최고란 게 어쨌든 결국은 돈이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죠? 어쨌든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 그게 재산이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자 자산 그리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라고 돼 있죠. 재화라는 건 화는 일단 화폐입니다. 화가 무엇이라고요? 화폐, 돈. 돈이 최고란 게 우리 앞으로는 돈 많이 벌자고요. 그죠? 네, 돈. 재는 뭐냐? 재는 재물, 재산. 재물, 재산. 이거 재물, 재산. 즉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 뭐가 됐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 팔면 돈 나올래나? 만약에 팔면 돈 나오는데 10,000원이래. 그럼 이것도 재산이죠. 이거 팔면 누가 10,000원 줄래나? 안 주겠지. 근데 팔아도 1,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재산입니다. 이 칠판 떼다 팔을까? 누가 살래나? 100만 원에, 10만 원에, 5만 원 사실래요?
사겠대. 그럼 이것도 재산이에요. 돈 값어치가 있으면 재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카메라로 찍은 걸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 카메라 이것도 재산이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돈 값어치가 있는 거, 팔면 돈 받을 수 있는 거,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 그게 재화입니다. 돈이나 물건, 한마디로 돈이나 물건이 재화예요. 그리고 채권, 채권이 뭐예요? 앞에서 왜 채권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채권, 돈 빌려준 거,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 채권은 뭐다? 받을 돈이죠. 채권이 무엇이라고요? 네, 받을 돈, 받을 권리, 받을 돈, 받을 권리, 이게 채권이죠. 요즘은 한자를 잘 안 하니까 저는 또 보기에도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 때는 한자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한자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자 모르면 큰일 나 이러듯이 사실 우리 모든 이 회계를 떠나서 모든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를 그래도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이해력이 빨라요. 이해력이 높아. 근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설명이 참 어려워. 못 알아들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한자를 알면 더 좋습니다. 채권, 받아야 될 권리, 이게 채권입니다. 그럼 다시 자산이란 기업이 회사가 소지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 재물, 화폐, 돈, 물건, 그리고 중요한 거 받아야 될 권리.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할 거 좀 이따 할 거예요.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빌려준 돈, 대여금. 또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 그걸 외상값, 그걸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외상매출금 받아야 되잖아요. 돈 빌려줬으면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거를 대여금이라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에 적을 때 빌려준 돈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친구한테 1억 원 빌려줬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걸 까먹을 수도 있지요. 그죠? 근데 적어야지. 그럼 거기다 뭐라고 적냐? 누구 김계동한테 빌려준 돈 1억 원 이렇게 적어도 되지요. 근데 회계에서는 빌려준 돈 1억 원 이렇게 하지 않고 대여금 1억 원 이렇게 적어요. 대여금 이런 식으로. 그 회계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전국 어디 가나 어느 기업이나 전 세계 어디 가나 딴 나라는 참 한글로 안 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대여금이라고 하면 빌려준 돈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여금이나 외상값, 받을 돈, 외상매출금 이런 것처럼 물건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권리, 그거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화와 채권을 통틀어서 앞으로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자산. 뭐라고 한다고요? 자산.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재산이라고 이해해도 되지만 자산이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채. 부채는 회계 안 배운 사람도 많이 들어봤죠? 시원해라.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 부채는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채무, 의무, 아니면 빚쟁이 돈 빌렸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빌렸어. 1억 원 빌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저는 돈 빌린 사람 채무자. 빚쟁이죠. 빚쟁이. 빚이 아니고 빚이죠. 빚이 아니고 빚이죠. 빚은 저기서 빚이는 거고 이 빚은 빌린 돈, 갚아야 될 의무, 채무, 빚입니다. 빚,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 채무.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갚을 돈. 채권은 받을 거, 채무는 갚을 거. 헷갈려요? 이걸 헷갈리다 그러면 안 되지. 채권은 받을 거, 채무는 갚을 거. 이걸 헷갈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받을 거, 갚을 거. 자, 앞으로 회계에서는 받을 건 뭐라고 한다? 자산. 갚을 건 뭐라고 한다? 부채.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헷갈려. 이러고 있으면 세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회계에서는 받을 돈을 뭐라고 한다? 자산. 갚을 걸 부채. 이제 채권 채무 이거 말고 채권 채무는 회계 안 배워도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회계하는 동안에는 자산, 부채가 그냥 막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회계에서는 받을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이걸 헷갈린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하게 그렇구나. 빨리 받아들여야 돼. 받을 돈은 자산, 갚을 돈은 부채. 내가 가진 돈, 자산. 내가 가진 땅, 자산. 내가 가진 건물, 자산.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토지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재화, 자산입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이런 얘기가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그 자산부채 말고 그리고 이 자본이라는 단어까지 해서 앞으로 우리가 회계에서 써야 되는 수만 가지 용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5가지 용어 중에 벌써 3개야.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나머지 또 있겠죠. 자산부채 자본 중에 자본, 캐피탈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도 캐피탈이고 독일어로도 캐피탈이야. 어쨌든 캐피탈. 캐피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재산이다, 순자산이다, 또는 소유주 지분이다, 주주 지분. 이렇게 어려워 팀장. 어쨌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다라고 하라? 자본, 자본.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누가 제가 하는 일이래요. 죄송해요. 이 부채 여기 자본, 자산. 참나. 제가 하는 일이래요. 죄송해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입니다.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본이 순수한 재산이다 라고 해서 순재산이라고도 하고, 자기 자본 이런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다시 어쨌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는 자본이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라는 무슨 등식? 자본 등식. 무슨 등식? 자본 등식.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외우세요. 엄청 어렵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겁나 어렵죠? 외우세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일단 외우세요. 자산, 부채, 자본. 사실은 그러니까 자본은 따로 정의가 없어. 자본은 일단 따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그리고 일단 거기서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9페이지인가? 거기 넘기시면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이거 먼저 봅시다. 요거 먼저 봅시다. 자, 재무상태표라고 있어요. 파이낸셜 포지션.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는 FP라고 쓸 거고요. 참고로 요게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회사 가면 좀 나이가 있으신 연식이 된 저 같은 사람들은 대차대조표 아직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한 번 습관 들면 안 고치죠. 근데 여러분은 습관이 돼 있어도 고치기 힘들어도 고쳐야 될 거 옳지 않다 그러면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열린 사람이 되어야 나중에 향상이 되는 거지. 나는 습관 됐으니까 못 고쳐 이러면 영원히 안 돼요. 회계 공부도 안 됩니다. 어쨌든 바꾸세요. 근데 어쨌든 회사 가면 아직도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좀 뽑아봐라. 대차대조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옛날에는 밸런스 쉿 그래가지고 BS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좀 연식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누구씨 저기 BS 좀 출력해 주실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BS가 뭐냐? 비용 이러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눈치껏 빨리 알아들어야 돼. 옛날에는 BS, 요즘에는 재무상태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FP라고 했는데 이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영어로 이렇게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돼 있으면 FP라고 쓰는 게 맞겠지요. 이건 밸런스 쉿 그래서 BS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떤지 알아요? 아마 제 강의 안 듣고 혹시 딴 데 듣고 오신 분 계실지 몰라. 말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약자는 BS라고 써. 그런 사람 지금 되게 많아요. 양수겹장인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어쨌든 예,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으면 이걸로 합시다. 우리는. 저는 이걸로 바꾸는 게 나아요. 저도 수십 년간 이걸 써왔지만 요즘은 이게 BS라고 이제 안 하고 FP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재무상태라는 말을 했었죠. 좀 전에 자산, 부채, 자본 설명드렸죠. 자산이 뭐라고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채권, 돈이나 물건, 그리고 받을 거. 부채가 뭐라고요? 갚을 거. 부채의 뜻 그거 하나야. 갚을 거. 끝. 그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죠. 당연하게 그렇구나라고 빨리 받아들이면 되지. 에이씨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받을 거, 갚을 거 이거 가지고 헷갈려요. 벌써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간혹 있어요. 헷갈려. 뭐 했다고 헷갈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끝. 근데 그게 헷갈린다면 공부할 생각을 넘어가요. 다시. 그리고 이 자산부채 자본을 통틀어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하고요. 그 일정 시점. 자, 여기서 시점이라는 건 몇 월 며칠 현재. 몇 월 며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재무상태표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 보이세요? 이렇게 T자 모양이죠. 알파벳 T자 모양. 그래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파벳 T자 모양을 많이 그릴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거를 T 계정, 알파벳 T자잖아요.
T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제가 T계정 그리세요. 머릿속으로 T계정 그려봐요. 뭐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T계정 그리고 아니 연습장에 빨리 그려가지고 해야 돼. 회계만의 독특한 기록 계산 양식입니다. T계정이. 회계에서만 여러분 지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배웠던 38,000가지 계정이라 38,000가지 과목이 있었죠. 국어, 영어, 국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많죠. 근데 그 중에 오로지 회계에서만 쓰는 것이 바로 이 T계정. 기억하세요. 건축 쪽에 있는 분들은 T자를 들고 다니지만 우리는 T자가 아니라 T계정입니다. T계정.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회계에서 여러 가지 돈이면 돈, 예금이면 예금, 주식이면 주식,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 차량이면 차량 이런 거를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단위가 계정이라고 그래요. 계정. 그래서 우리 계정이라는 단어 뒤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뒤에 나와요. 몇 페이지인가 몰라요. 나와요. 계정. 우리 회계에서는 기록 계산하는 단위,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한 단위를 계정이라고 하고 어카운트, 영어로는 어카운트. 회계학이 영어로 어카운트, ing, 어카우닝이었죠. 어카우닝. 근데 어카운트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쓰면 AC. 어카운트, 약자로 쓰면 AC. 그 나중에 제가 앞에다 현금 AC, AC 이렇게 쓰면 AC가 계정으로 읽으세요. 오늘 새로운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아마 새로운 거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 될 거예요. 앞으로 회계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새로운 거 나올 거예요. 왜? 여러분 회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니까 오늘 용어 많이 나옵니다. 기대하시고. 어쨌든 계정, AC. 그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AC, 계정으로 읽으시고 그 계정의 모양이 T자로 생겼고 그리고 T자를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잖아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왼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왜 하필이면 대변이야? 따지지 마요. 그냥 수백 년간 이렇게 수백 년간 됐죠. 수백 년간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차변, 대변. 딴 나라 가면 차방대방 이러기도 하고 뎁터, 크레디터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우리는 어쨌든 차변, 대변. 영어로 한자야. 참 영어라네. 한자. 영어로는 뎁터, 크레디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넘어가요. 어쨌든 차변, 대변입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내가 가진 재산을 자산, 갚아야 될 의무를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본,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재밌죠? 네, 재밌죠? 차변, 대변. 그럼 다시 재무상태표를 그렸을 때 노란색 T자 모양을 딱 했을 때 왼쪽이 차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쓰면 차변이라는 표시고 이렇게 쓰면 대변이라는 표시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써도 T자를 딱 그렸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아시겠죠? 좌우 그러면 안 되냐? 따지지 마요. 이렇게 해왔어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그럼 빨리 받아들여요 그냥. 그렇구나. 좌우 그러면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냥 차변, 대변 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모든 기업이 똑같이 따라야 될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회계에는 기준이 있어요. 회계 기준.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 또는 기업에서 따라야 될 회계 기준이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업 회계 기준. 근데 기업 회계 기준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돼.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또 전 세계 어디 가나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자, 왜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이제 외우세요. 차변에는 자산을 적자,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적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외워야 돼. 자산은 어느 변이다? 차변. 부채는 어느 변이다? 대변. 차변에 뭘 적는다? 자산. 대변에 뭘 적는다? 부채와 자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공식이 있었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나머지가 자본이다. 그림으로 설명이 되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응용하면 자산에서 자본 빼면 부채다. 헷갈려. 헷갈려 그러면 안 돼요. 엎어치나 매치나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자산에서 자본 빼면 부채. 같은 얘기죠. 근데 그걸 헷갈려 그런 사람도 있어. 환장 왔어. 그러지 마요. 그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그럼 다시 그림상으로 봐도 보이죠? 자산 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같지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같지요. 그거를 재무상태표에서 유도가 돼 있죠. 재무상태표 등식. 그럼 좀 전에 있던 자본 등식이나 재무상태표 등식이나 그거나 비슷한 거죠?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근데 어쨌든 명칭은 달라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중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면 자본,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자, 이유 불문 외우세요. 자산은 어느 변? 차변. 부채는 대변. 차변에 뭘 적는다? 자산. 대변에 뭘 적는다? 부채. 안 따라하네. 픽픽 웃네. 아이고 너무 싱겁다 이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회계에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기억납니까? 앞에 이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었죠? 전 시간에 했잖아요. 그 일정한 원리 원칙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게 원칙이야. 자산은 차변에 적자, 부채는 대변에 적자. 이게 원칙입니다. 나는 대변이 좋은디? 나는 자산이 대변에 갔으면 좋겠어. 안 돼요. 자산은 차변에 적어야 돼. 나는 부채를 차변에 적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요. 일정한 기업이 따라야 될 회계 원칙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일종의 법처럼 회계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왼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런 걸 자꾸 따라하면 빨리 익숙해지고 빨리 쫓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회계 2급 하고 오셨으면 듣지도 않겠지만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진짜 처음 하는 거니까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자, 근데 다시 여기서 자산에 이제 속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라. 그럼 현금으로 한 100억 있고 예금 통장에 돈이 한 200억쯤 들어있고 주식이 한 1000억이 있고 뭐 이렇게 보통 이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요일별로 탈라고 7대 가지고 있고 건물도 한 전국에 한 200채 있고 막 이렇게 그죠? 그런 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돼. 자, 그렇게 목록을 하나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항목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회사도 회사의 자산이 뭐뭐뭐뭐뭐뭐뭐에서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 자산에 속하는 계정, 아까 계정이라는 말 했었잖아요. 우리 회계에서는 돈이면 돈, 주식이면 주식, 예금이면 예금,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것들을 기록 관리하는 계산 관리하는 이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정이라고 하고 계정의 이름이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8페이지. 교재 8페이지에 보면 자산부채 자본에 속하는 기초적인 계정 과목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별표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오늘 다 외우세요. 외워야 돼. 마치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A, B, C, D는 알아야 읽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초등학교 아니라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칠 때 A, B, C, D로 먼저 알려주진 않아요. 애플이면 애플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가르쳐 그림처럼. 그럼 거기 A로 시작하는 게 나중에 보면 A자 시작하는 걸 몇 가지 모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결론은 A, B, C, D 모르고 영어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 회계로 따지면 여기 있는 게 알파벳입니다. 자산부채 이것도 일종의 알파벳 알고 시작해야 돼요. 자,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현금이죠. 자, 오늘부로 우리는 현금이라는 단어, 일종의 단어지. 근데 회계에서는 단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계정 과목. 우리끼리는 오늘부터 현금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현금이 현금이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동전, 지폐, 돈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는 현금이 뭐냐 그러면 돈이지 이래도 돼. 근데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현금이 뭐냐 그러면 돈이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회계 용어로 답해라. 현금이 뭐냐 그러면 돈이요 이게 아니라 그럼 뭐다? 이건 자산이야. 이래야 돼요. 자산이야. 이래야 됩니다. 현금 그럼 뭐라고요? 자산. 이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또 많이 써야 될 보통예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 다 있는 거죠? 보통예금. 여러분 그 통장에 돈 넣어놓고 필요할 때 찾아 쓰고 또 돈 넣고 이거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게 보통예금. 또는 뭐 자유저축예금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예금. 어쨌든 내 통장에 돈이 10억 들어있다. 그럼 내 재산이잖아요. 그럼 보통예금도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교재 써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뭐라고 한다?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통예금은 자산, 현금, 자산 이게 그냥 그냥 0.1초도 망설임 없이 현금, 자산, 보통예금, 자산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너무 쉬운 걸 왜 자꾸 저렇게 침튀겨 가면서 얘기한디야? 그래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빨리 외워야 돼요. 그리고 당좌예금. 이건 중요합니다. 당좌예금. 요거는
솔직히 현금이나 보통예금은 회계 안 배웠어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당좌예금은 회계를 배워야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당좌예금이라는 거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업의 대금 결제.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는 항상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돈을 쓰고 돈을 주고받고 하지만 이제 회사야, 회사. 회사 차원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이러다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결제 수단이 뭐 현금, 현찰 박치기, 카드. 근데 카드는 너무 쉬우니까 시험엔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표와 어음, 그리고 외상이 있습니다. 자, 외상이라는 건 나중에, 후에, 나중에 주겠다. 그럼 나중에 주겠다라는 건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그냥 보통이 외상거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편의점 많이 가시나? 저도 편의점 뭐 자주 갑니다. 저 입이 싸게 생겼지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 커피 같은 걸 잘 먹고, 편의점도 뭐 매일 가지는 않아도 저는 매일 가다시피 해요. 커피 한 잔을 먹든 뭐 하든. 자, 그럼 여러분 편의점 가서 물건을 카드로 사. 그럼 카드네? 뭐 그건 너무 쉬우니까 뭐 카드 긁으면 나중에 돈 빠져나가겠지. 너무 쉬우니까 그건 빼고. 자, 근데 문제는 편의점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면 혹시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편의점에 트럭이 와서 물건 내리고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그 오다가 한두 번은 봤을 텐데. 그래서 뭐 트럭 같은 거, 탑차 같은 거 와서 물건 내려놓고 가고 이런 거 본 적 있으시면, 자, 여러분이 편의점 점주야. 여러분 전날 뭐 떨어진 거 조사해가지고 발주를 해. 발주라는 거 주문하는 거죠. 그럼 전산으로 딱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이 발주한 물건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 오자마자 현찰 딱 송금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보통은 안 합니다. 뭐 매주 무슨 요일 날 하거나 아니면 15일 날, 30날 하거나 아니면 월 말에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돈을 결제해요. 물건을 지금 받아도 현금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뭐 내일, 모레, 3일 뒤, 일주일 뒤, 열흘 뒤, 한 달 뒤, 두 달 뒤 이렇게 나중에 주고받는 거. 그게 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외상 거래 엄청 많이 나올 거고요. 자, 현금이나 외상은 그럼 솔직히 회계 안 배워도 할 수 있잖아요. 자, 문제는 이제 수표와 어음이 중요해. 또 수표. 이제 앞으로 회계에서는 수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수표는 여기 즉시 지급, 어음은 일정 기간 후 지급을 약속한다. 이런 말 써놨죠. 뭐 다 써놓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샀어요. 돈 드려야 되잖아요. 1억 원어치. 얼마요? 1억 원. 그럼 1억 원이면 현찰로 1억 원 들어봤시요? 현찰로 1억 원 만져봤시요? 왜 영화 보면 007 가방에 10,000원짜리 때려 넣으면 그 1억 원이에요. 물론 007 가방도 크기가 다르겠지만 보통 조그마한 서류 가방, 기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 딱 들고 가는 거 있죠? 그거에 현금 10,000원짜리 집어넣으면 그 1억 원 들어가요. 왜? 10,000원짜리면 이 한 다발로 된 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짜리 100다발이 있어야 1억 원이거든요. 맞죠? 100다발. 맞을 거예요. 그럼 100개를 집어넣어야 돼. 거기다 100다발을. 그게 1억 원이야. 그럼 물론 이제 5만 원짜리, 요즘 5만 원짜리 나왔으니까 5만 원짜리로 때려 넣으면 5, 20다발. 20다발이면 한 다발이 요만하다고 치면 이만하면 되겠네? 요만큼이 1억이네. 5만 원짜리. 옆으로 펴서 말고 다발로 이만큼. 그럼 여러분 1억 원 드리려면 이만큼 들고 다녀야 돼. 그죠? 이렇게 드려야 돼. 받으세요. 힘들죠? 그죠? 현찰로 들고 다니면 힘들어요. 현찰로 들고 다니면. 그래서 수표나 어음을 쓰는 건데 이건 종이에다가, 여기다 쓸 걸. 이게 종이야, 종이. 종이에다가 이 수표라는 종이에다가 1억 원이라고 딱 써서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수표,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쪼가리 한 장인데 거기 1억 원 써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은행 가서 나 현금 주시오 그러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현찰이나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수표입니다. 근데 수표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은행 가서 돈 찾아가시오 그럴 땐 제가 수표를 발행해 줘요. 당좌 수표라는 수표를. 당좌 수표라는 수표를 발행해서 여러분에게 줍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 이 돈만 수표에 쓰는 금액 이상을 은행에 돈을 넣어 놔야 되겠죠. 넣어 놓은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해 주면 여러분은 그 은행 가서 수표 보여주고 나 돈 찾으러 왔어. 그럼 은행에서 확인해 보고 돈을 줍니다. 여러분 계좌로 쏴주든지 현금으로 내주든지 어쨌든 저는 1억 원을 드린 거예요. 현금으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 수표에다 써서 드면 여러분은 그냥 현찰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현금을 이만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종이로 주는 거, 그게 바로 수표예요.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미리 은행에다 돈 집어넣는 거, 그게 바로 당좌 예금입니다. 어쨌든 예금이니까 내 통장에 들어있으면 내 재산이죠. 자산입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예금 그러면 자산인 거예요. 은행에 넣어놔도 내 돈은 내 돈이잖아요. 내 재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표는 지금 당장 주겠다.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찾아가라. 정확히는 다음날 찾아가야 돼요. 원래 실무에서는. 그건 뭐 떠나서 이제 이론적으로 수표라는 건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찾아가시오 이거예요. 근데 어음은 그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입니다. 일정 기간 후 이제 전문 용어로 만기일. 수표는 만기가 따로 없어. 근데 어음은 제가 이러는 거죠. 1억 원을 오늘 드리겠다. 만약에 오늘이 1월 20일이야. 오늘이 1월 20일인데 이거는 1월 20날 이후에 아무 때나 찾아가 이 소리고요. 실제 발행일 1월 20일이에요. 그럼 여기다 1월 20일 써서 줘. 그럼 지금 찾아가 이 소리예요. 근데 어음은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드릴게요. 2월 20날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후 따로 일정 기간 후에 따로 정해진 날 만기일 정해진 날을 딱 정하고 요날 이후에 찾아가 있어 이거예요. 그날 이후에 받아가 있어 이거예요. 실무에서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한 달 뒤에 찾으러 갈게 뭐 이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대금 결제 수단이 현금이나 외상은 너무 설명 안 해도 알 테고 자 수표나 어음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당조예금은 목적이 뭐다?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다. 오늘부로 이제 당조예금이 뭐예요? 그러면 수표를 그게 아니고 그건 속으로 하고 당연한 거고 이제 뭐다? 자산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 위에 있는 거 싸잡아서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 쓰는 건데 나중에 합시다.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나왔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돼 있고 그 뜻은 옆에 주식 나오죠. 주식이나 사채. 주식을 사고 팔아 본 적 있어요? 주식 회사도 똑같아요.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그 활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있는데 그걸 사고 팔을 때 장부에 적어주는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 물론 딴 것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S전자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 1000주 가지고 있다. 그럼 내 재산이죠. 앞으로 회계에서는 뭐다? 자산이다. 다시 단기 매매 증권이 뭐예요? 그러면 자산이에요. 이렇게 꿍짝이 맞아야지. 단기 매매 증권이 뭐예요? 그랬더니 단기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산이다. 주식이나 사채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단 주식이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 나오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상품이라는 건 자 우리 지금 회계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우리 누구? 1박 그거 아니고 참 우리는 회사다.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기업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유통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교육사업, 교육업도 있고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중에 우리 회계하는 동안에는 유통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품 매매업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라고요? 유통업, 상품 매매업. 사고 파는 거. 자 신발 가게다. 그럼 제가 신발을 좋아해. 그래서 신발 사다가 전시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거. 옷가게, 옷 사다가 전시해 놓고 팔아. 그럼 제가 주업이 신발 팔고 옷 팔고 또 뭐 있지? 컴퓨터 팔고 전자제품 팔고 자동차 팔고 어쨌든 저는 팔기 위해서 사온 물건 그게 상품입니다. 목적 뭐라고 써 있어요? 판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써 있는 거 뭐 달달달달 거기 있는 건 외워요. 일단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여기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다 뭐라고요? 알파벳 A, B, C, D야. 이제 A, B, C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일단 회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외우세요. 그럼 오늘부로 이제 상품이 뭐냐 그럼 판매를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건 속으로 하시고 말은 뭐라고 해야 돼? 자산이다 이래야 돼요. 그리고 상품 다음에 원재료, 제품. 원재료는 이제 만약에 이제 회계 1급부터는요. 회계 2급은 상품만 하면 돼. 근데 회계 1급부터는 원재료하고 제품 이런 것도 나오게 돼 있어요. 제조업을 전제로 합니다. 유통업 회계 2급 할 때는 유통업이고요. 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부터야. 제조업도 합니다. 제조업도.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다가 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업종이 제조업이잖아요. 그 원재료는 물건 만드는 재료입니다. 어쨌든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이것도 자산이고 제품은 저희가 만든 겁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다가 파는 건 상품이고 자기가 만들어 파는 건 제품입니다. 회계 2급 할 때는 상품만 하면 되고 1급부터는 제품이 주로 나와요. 앞으로는 1급에서는 제품이 나옵니다. 제품을 팔아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제품. 그 다음에 여러분 집집마다 누구나 있는 토지, 건물 이런 건 설명이 필요 없죠. 중요한 건 얘들은 팔려고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려고 영업용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쓰려고 사는 게
토지, 건물 이런 거. 만약에 토지를 팔려고 샀어. 나는 부동산 매매업자야. 그럼 땅을 이번에 샀는데 팔려고 땅 샀다가 10억 주고 샀다가 비싸게 팔려고 샀어. 그럼 나는 뭐라고 적어야 돼? 상품이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 무엇이라고 하라? 상품. 중요한 건 상품이라는 건 어떤 특정 물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팔려고 사왔으면 다 상품이에요. 땅을 샀든 건물을 샀든 차를 샀든 옷을 샀든 신발을 샀든 목적이 팔 거야. 그러면 상품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있네? 차량. 여러분 집집마다 차가 10대씩은 있을 건데 자, 그거 왜 샀냐? 팔려고 샀으면 상품이에요. 근데 쓰려고 샀다. 그럼 차량, 운반구.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리어카 같은 거 운반도구 아니면 공장 같은 데 물건을 나르는 거 있죠. 핸들카라고 있는데 바퀴 달리고 손잡이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마트 가면 또 그런 거 끌고 다니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다 차량 운반 도구죠. 차량 운반 도구. 그리고 넘어가면 또 뭐 있대요? 비품. 비품도 앞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다 영업용. 이것도 주로 이제 가구. 사무용 가구, 책상, 의자라든가 컴퓨터 또는 복사기, 뭐 이런 전화기, 팩스, 아니면 우리 여기 촬영실에 보면 이것도 다 비품이죠. 칠판. 그리고 여기 찍고 있는 카라멜은 아니지 참. 그리고 빔 프로젝터 막 이런 것들 조명 이런 게 다 비품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산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품이고요. 다 이거 팔면 돈 생기잖아요. 아니면 돈 주고 사야 되죠. 돈 값어치 있죠. 재산 값어치 있죠. 그럼 뭐다? 자산이다. 자산이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자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자산. 오늘부로 여기 있는 설명은 당연히 머릿속으로 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말을 그냥 수시로 주고받고 할 거니까 이 개정 과목 자산이다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다요? 지금 기계장치도 있네. 기계가 기계죠.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찍어내는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뭐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기계가 기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기계가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산. 건물 뭐냐? 자산. 토지 뭐냐? 자산. 팔려고 사왔으면 상품.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사왔으면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근데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이 만약에 팔려고 사왔다. 팔려고 사온 땅, 팔려고 산 건물, 팔려고 산 자동차, 팔려고 산 책상, 팔려고 산 기계. 그럼 다 뭐다? 토지, 건물, 기계가 아니라 그냥 상품이에요. 아시겠죠? 팔려고 했으면 그냥 다 상품이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매매업자다. 그럼 토지, 건물이 아니라 상품인 거예요. 아셨죠? 아니 자동차 판매장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자동차 판매장 많잖아요. 거기 가서 자동차 거기 진열해놓고 10대 20대 있죠. 그게 뭐야? 걔네는 상품인 거지. 내가 그걸 쓰려고 샀어. 그럼 나는 차량 운반구지만 걔 안에는 상품인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거라도 목적에 따라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먼저 나오죠? 어쨌든 뭐 먼저 나오든 중요한 건 아니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회계이급 배운 사람 다 아는 거라 뭐 안 들어도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잘 들으세요. 이건 상품.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 팔은 돈, 외상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가 받아야 되지. 받을 거니까 자산이지. 당연하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매입, 사왔어.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사온 돈.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으로 사왔으면 갚아야지. 갚을 돈을 뭐라고 한다? 부채. 부채. 받아야 되면 자산. 갚을 건 부채. 외상매출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이게 그냥 0.01초내는 대답이 돼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받으럼, 지급어음, 받으럼, 지급어음, 받으럼. 어음 얘기했었죠 좀 전에? 어음 얘기했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갚겠습니다. 약속하는 게 어음이었죠. 어음 대금을 어음을 발행해 줬으면 발행해 줬으면 지급어음. 제가 몇 월 며칠 날 아까 2월이었나? 2월 20날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으면 지급어음. 저는 갚아야 되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되고요. 부채가 되고 제가 어음을 발행해서 여러분에게 줬죠. 그럼 여러분은 종이 쪼가리 받았지. 종이 쪼가리 가지고 있다가 2월 20날 되면 1억 원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받을 어음이죠. 받을 돈이니까 채권, 받을 돈, 자산이죠.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뜻은 다 써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뚫어져라 째려보시면서 열심히 익히시고요. 그리고 잠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을 합쳐서 바로 밑에 보면 매출채권 보이죠?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이것도 전부 다 상품 팔았을 때 얘기입니다. 상품을 팔았을 때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 팔고 어음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상품 매출 관련됐다 그래서 매출채권. 그리고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 상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다 그래서 매입채무. 근데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 그렇게 쓰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하니까 우리는 이대로 일단 외워두세요. 그리고 대여금 차입금 보이죠? 대여금과 차입금 보입니까? 대여라는 건 돈 빌려주는 거고 차입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뭐 써있죠? 단기라는 말이 써있죠. 자, 앞에서 전 시간에 우리 회계에서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구분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1년을 기준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기, 장기 기준이 1년이에요. 단기, 장기 기준이 1년. 1년 기준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 미만은 단기라고 하고 1년을 초과하면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 앞에 단기나 또는 장기라고 써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센스껏.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럼 단기, 1년 이상이다. 장기. 그 정도 바꿔주면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죠. 빌려준 돈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꺼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려준 돈 나중에 받아야지. 받을 거니까 자산이지요. 차입금 돈 빌렸어. 빌렸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지. 갚아야 되니까 부채죠. 자,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빨리. 대여금 그럼 오늘부터 뭐다? 자산. 차입금, 부채. 외상매출금, 자산. 받으러옴, 자산. 지급어음, 부채. 건물, 자산.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벌써 헷갈려요.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얼른 이제 이거 자주 반복하고 용어 빨리 익혀야 돼요. 용어. 이제 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ABC 하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자, 그다음 뭐 있지? 미수금, 미지급금 있네. 한자 그대로 하면 또 영어라고 할 뻔했어요. 한자 그대로 하면 미자는 이쁘다는 미자가 아니라 안일미예요. 안일미. 미수금은 수는 수입, 받을 수. 글자 그대로 하면 아직 받지 못한 돈이에요. 나중에 받을 돈입니다. 미지급은 나중에 지급은 준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줘야 될 돈이에요. 나중에 줄 돈. 미수금 나중에 받을 돈. 미지급 나중에 줄 돈.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돈.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엄밀하게는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이런 얘기 나오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구분해야 돼요. 상품을 팔고 돈은 내일 받기로 했어. 그럼 외상매출금. 근데 건물을 팔았는데 돈을 내일 받기로 했어. 그럼 미수금이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으면 외상매입금. 근데 건물을 외상으로 샀으면, 비품을 외상으로 샀으면, 토지를 외상으로 샀으면 미지급금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외상매입금 적을 자리에 미지급금 적거나 미지급금 적을 자리에 외상매입금 적으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이건 우리 회계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얘는 상품과 관련된 거, 얘는 상품이 아닌 거. 회계 1급이니까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원재료도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합시다. 이건 원재료도 나와요. 재고자산. 그래서 아까 회계 2급에서는 상품만 하는데 1급에서는 상품, 원재료, 제품 계속 나온댔죠. 얘들을 전문용어로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무슨 자산? 자산은 자산인데 자산도 종류가 있어. 재고자산. 회계 2급 안 배웠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펑크 납니다. 어쨌든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과 관련된 채권은 매출채권이고 재고자산하고 관련이 없는 채권 채무는 기타 채권, 기타 채무라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선수금 나오죠. 이것도 이제 진짜 초보자들, 완전 초짜들은 여기서 또 헷갈린다고 할 겁니다. 자, 선급금, 선수금. 글자 그대로 하면 얘는 미리, 먼저 선자, 미리 지급한 돈.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에요. 자, 여기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계약금이야. 자, 미수금은 받을 거니까 자산이고요. 미지급금은 갚아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 선급금은
계약금이라는 말 아세요? 계약금. 여기서 잘 들어봐요. 계약금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계약금. 만약에 제가 방을 얻으려고 그래. 사무실을 얻으려고 그래. 사무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그 중개업소 있잖아. 거기 가는 거죠. 먼 방 이런 것도 있다방 직방 또 뭐 있지? 뭐 어쨌든 있어요. 온 방이 다 있는데 이거 보거나 아니야. 나 눈으로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사무실 찾아가서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데 괜찮은데 있지요? 그랬더니 거기 있지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갔어. 갔는데 마음에 들어. 사무실도 깨끗하고 널찍하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밖에 경관도 좋네. 이거 마음에 들어. 안 되겠다. 근데 여기 딴 사람도 빨리 저기 와서 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계약금 걸었어. 여기 딴 사람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주셔야 돼요. 내일 저 돈 드릴 테니까 오늘 계약금으로 100만 원 딱 싸주는 거. 계약금. 자, 본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계약금을 주는 거잖아요. 미리 주는 돈이죠. 미리 주는 돈. 그게 선급금이에요. 자, 그럼 선급금은 자 생각해봐요. 제가 계약금 걸었잖아요. 그럼 이 사무실은 이 방은 내가 쓰겠다. 약속이 된 거죠. 그 계약금 줬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저랑 계약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계약을 지켜야지. 그럼 이 방은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 방, 이 사무실을 내가 쓸 권리가 생겼죠.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이에요. 계약금 돈 준 건 돈은 나갔고 일단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줬고 그 물건을, 그 방을, 그 사무실을 받을 권리,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고 반대로 중개업자는 아직 방은 내주지 않았는데 사무실은 내주지 않았는데 물건은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돈은 미리 받았죠. 선수 미리 받았죠. 받았는데 약속을 했잖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부채입니다. 자, 생기초 하는 사람들은 아니 돈이 나갔는데 왜 자산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돈은 돈이고 돈은 나갔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되면은 자산이고요. 선수금, 계약금 받았어. 돈은 들어왔어. 근데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나중에 약속을 지켜야죠. 물건을 줘야지. 사무실을 내줘야지. 방을 내줘야지. 물건을 보내줘야지. 의무가 있어요. 부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자산부채 있었죠. 마지막 자본에 속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금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금.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출자 미천. 그게 바로 자본금입니다. 어머나 이래가지고 시간 많이 걸렸죠. 요건 어쩔 수 없어요. 한꺼번에 쭉 해야지. 여러분 또 동영상은 좋은 점이 있잖아요. 멈추면 되지. 만약에 여러분 20분 이상 하면 힘들어요. 그럼 20분 뒤에 잠깐 멈추고 정리하고 다시 듣고 이렇게 하면 되죠. 동영상은 여러분이 조절하면 되잖아요. 일단 했고요. 잠깐. 그럼 여기 아까 했던 거 중에 여기 이 자기재산 어쩌고 막 이런 말 써놨던 거 이제 자본, 부채하고 자본입니다. 이런 말 써있던 걸 아까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가진 자산이 100억이야. 제 재산이 딱 100억밖에 없어요. 100억밖에 없는데 재산 목록은 딱 건물 하나야. 제 재산 심플해요. 딱 그냥 건물 딱 하나야. 자산. 근데 100억이야.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제가 부러워요. 100억짜리 언제 있을라나. 어쨌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은행하고 공동명의야. 뭔 소리야? 100억짜리 건물을 매매 계약해서 내 걸로 샀는데 90억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겨. 이런. 은행에서 대출받은 겨. 저는 은행한테 갚아야 돼요. 90억 다 갚으면 저게 내 거지. 어쨌든 10억은 내 돈이야. 아싸. 어쨌든 근데 건물은 제 명의니까 제 자산입니다. 건물은 내 명의니까 내 자산이야. 근데 그 중에 90억은 부채고 10억이 순수한 내 돈. 그래서 순수한 내 돈 요거를 자기자본이라고 그래요. 이 부채는 결국은 은행 돈이죠. 은행한테 갚아야 될 부채죠. 이거를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 삼아 보세요. 타인자본이라고 하고 이건 자기자본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이 자산 100억 중에 아직 은행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저 100억 중에 90억은 아직은 내 거잖아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너 싸가지 없어. 안 되겠어. 너 지금이라도 당장 갚어.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은행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얘는 채권자, 은행은 채권자예요. 저한테 채권자 지분이다. 채권자 지분이라고도 하고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그렇게 지금 당장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소유주, 오너. 제가 오너니까 소유주 지분이다. 소유주 청구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얘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개정 과목 현금부터 여기 자본금까지 이 개정 과목 빨리 용어의 뜻과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잽싸게 따다닥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하는 동안에 수백 수천 번 써야 될 용어가 크게 나누면 5가지인데 그중에 자산, 부채, 자본 벌써 5가지 중에 3가지를 끝낸 기요. 자, 조금 길었지만 어쨌든 보통 한 40분 전후로 하는데 지금 길었죠. 근데 어쨌든 동영상은 여러분이 알아서 뭐 조절해 가면서 들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교재에 자산, 부채, 자본, 재무 상태표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하세요. 정리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또 뭐가 기다리나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